안녕하십니까. 현대사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건국전쟁의 그 영화 내용 중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네 번째 대통령 된 거 장기 집권은 일본에서 북한으로 하는 북송이 있어요.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들, 조총련계. 그런데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했다. 이호 목사가 그러더라고. 참, 이호 목사 정신 좀 차리세요. 52년도 간접선거를 직선제로 개헌할 때, 그때는 북송 이야기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52년도에 두 번째 대통령 되고 54년도에 세 번째 대통령 될 때 삼선 개헌을 해갖고 세 번째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때도 북송 이야기가 없어요. 두 번째 딱 하고 끝나버려야지 무슨 헌법 개정을 삼선 개헌을 해가지고 세 번째 대통령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5개 사단이 전멸되고 4만 4천명 죽을 때 그때 이미 사임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대통령 할 때 연세도 많고 유교 책임지고 딱 사임해야 되는데 삼선 개헌했고 세 번째 했지. 그리고 네 번째 대통령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북송은 차기 다음에 대통령이 그걸 막으면 되지 굳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막는다고 네 번째 대통령이 되면 되겠어요.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역사는 사실대로 기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증거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기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학자나 사실 같은 거 증언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지 주관적으로만 안 되죠. 나도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그동안 내가 평생 40년 동안 역사를 연구했어요. 6.25에 대해서 다 객관적으로 해서 내가 설명을 한 거지 내 주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포로 석방은 한미 동맹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포로 석방을 했다. 또 그러더라고 이호 목사가. 참 하여튼 50년도 11월 달에 부산에 가면 수영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로 수용소 전범 심사가 있어요. 그래갖고 52년도 1월 달에 조사를 해보니까 나는 절대 북한 안 간다. 나는 공산주의가 싫다. 하고 3월 17일 날 전부 다 13만 5천 명 중에서 조사를 하니까 나는 북한 안 가겠다. 나는 공산주의가 싫다 하는 사람이 7만 명이에요. 7만 명. 그래서 이제 7만 명인데 이 사람들은 절대 북한에 안 가겠다. 그러니까 7만 명을 다 보내줘야 북한에 있는 미군을 석방시켜줘요.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미군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반공부를 7만을 보내줘야 돼. 그래서 미군은 어쨌든 7만을 다 보내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조사를 해서 7만 명이 진짜 반공포인가? 당신 가다가 죽어도 이렇게 안 가면은 막 총을 쏴서 죽이면은 그래도 이렇게 북한은 반대할 거느냐? 나 여기서 죽으면 그냥 죽었지. 나는 북한 안 가겠다. 하는 사람만 골랐는데 그게 3만 명이에요. 근데 그 3만 명이 곧 이제 자기네들을 북한으로 보낼 것 같으니까 혈서를 쓰고 통곡을 하면서 그 혈서를 모아가지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보냈어요. 그 혈서 쓸 때 그 금방은 그냥 피바다가 되고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그걸 이승만 대통령이 진정서를 다 혈서를 쓴 것을 봤잖아요. 이거 석방을 안 하면 3만 명이 북한에 가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 석방을 시켜야 되는데 석방을 시킬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50년도 7월 17일 날 메가드한테 전작권을 위임할 때 그냥 몽땅 다 위임을 해버렸어요. 7월 17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권한을 메가드한테 넘길 때 사령관은 미군이 하고 부사령관은 한국군이 해야 된다. 이렇게 단서 조항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사건은
대통령 이승만하고 의논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넣어서 넘겨야 되는데 그냥 다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포로 석방 같은 중요 문제를 메가드한테 이렇게 7만 명을 다 못 보내면 3만 명이라도 보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다 위임해놓고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고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메가드한테 다 넘기 때문에. 북한에는 우리 포로로 잡힌 국군도 고영건 같은 사람도 참 이렇게 고군 같은 연대장도 10연대장이잖아요. 싸움을 너무 잘하는데 덕전전투에서 어떻게 포위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 석방하려면은 대통령이 한국군이 부사령관이면은 부사령관한테 고군은 연대장 어쨌든 석방시키라. 그리고 7만 명 중에서 3만 명은 가더라도 4만 명을 가더라도 3만 명은 절대 안 된다. 이승만 대통령이 부사령관한테 명령해서 부사령관이 메가드고 협상할 때 그렇게 협상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부사령관도 없지, 참모도 없지, 아무도 없지. 그리고 지금 휴전 회담도 이승만은 몰랐어요. 판문점에서 하는 것을. 그래가지고 그냥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갖고는 김정민이라고 공보부장이 나 권총으로 쏴서 죽어버렸다고 난리치니까 그때서 이제 한국 정부한테 알려줘서 휴전회담이 되는 것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드한테 위임할 때 사령관은 메가드, 부사령관은 한국군, 그리고 중요한 사건은 이승만하고 의논할 것, 단서 조항에서 넘겨야 되는데 그냥 다 넘겨가지고 휴전회담할 때는 아무 권한이 없이 허세비가 됐어요. 이 3만 명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제 북한으로 가면 이 사람들은 그냥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막 혈서를 쓰고 그냥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52년도 9월 17일 날 반공포로 중에서 주동자가 있어요. 370명을 그냥 빨갱이들이 그냥 싹 죽여버렸어요. 그래갖고는 쓰레기통에다가 포를 떠가지고 거지 앞바다도 다 보냈어요. 370명을. 이호 잘 들어요. 이호 목사 잘 들어요. 이렇게 비참한 일이 반공포로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북한은 안 가겠다. 반공포로 중에서 3만 명이 막 혈서를 쓰고 그런 걸 다 알죠. 포로 수용소에 있는 인민군도 알고 미국에서도 알고. 그러니까 이걸 안 되겠다. 그래서 분산시켰어요. 그래서 거제에서 부산, 광주, 논산, 마산, 대구 이렇게 이제 분산해서 수용을 했어요. 그게 한 2만 명에서 한 3만 명 정도 되죠. 이들은 분산대가 또 거기서 모여가지고 혈서를 쓰고 그냥 탄원서를 쓰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우리를 석방해다. 만약에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장관들한테 보내고 우리를 석방 안 하면 우리는 여기서 그냥 다 죽어버리겠다. 왜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을 안 가겠다는데 이걸 살려주지 못하고 북한으로 다 보내려고 그러냐. 그냥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이 3만 명을 석방을 안 시킬 수가 없어요. 무슨 이렇게 한미동맹에 무슨 영향을 줘요. 한미동맹과는 관계가 없어요.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하여튼 이 사람들을 살려두겠다 이제 생각해서 53년도 이제 휴전 직전이에요. 5월 25일 유엔군 수석대표 해리슨 중장하고 반공포로를 중립국에다 그러면은 북한은 가기 싫으면은 중립국에다 보내자. 인도, 브라질 같은 데다 보내자. 갖고는 서명을 했어요. 죽어도 우리는 북한은 가기 싫다. 그러니까 북한을 이제 가기 싫다 반대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중공군하고 이제 미군하고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북한 가기 싫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중립국으로 보내자. 그래서 이제 인도로 브라질로 이렇게 분산해서 이제 가도록 해서 인도에 포로 감시병이 왔어요. 그러는데 이제 반공포로들이 인도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껍데기를 그냥 벗겨가지고 철조망에다 쫙 널었어요. 우리는 죽어도 중립국도 안 간다. 우리는 죽어도 북한에 안 간다. 이렇게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그거는 이제 53년도 6월 8일 날 반공포로 강제 북송한다. 이렇게 막 철저하게 이제 중립국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강제 북송을 한다. 3만 명을 강제로 막 북한으로 보낸다. 서명을 했어요. 미국 대표가. 그러니까 53년도 휴전 직전이에요. 6월 10일 날 이승만 대통령은 참모총장 백선엽 국방장관 원영도 반공포로를 석방시키자 의논했어요. 어떻게 석방시키냐? 53년도 6월 18일 날 철조망을 다 밤중에 뚫고 새벽 2시에 철조망 나가면은 민간집으로 가고 경찰이 이제 안 내오고 그리고 옷을 다 벗어서 이제 감추고 민간으로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모내기철이니까 모내기 가서 일을 하고 싹 감춰버리자 이렇게 의논을 했어요. 그래갖고 철조망을 저 구멍을 뚫어가지고 밤중에 글이 이제 나가도록 석방으로. 그래서 떳떳하게 정문으로 낮에 나온 것이 아니라 밤중에 철조망을 뚫고 개구멍을 뚫고 개가 나가듯이 그렇게 석방이 된 거예요. 반공포로가. 그런데 뭐 건국전쟁 영화는 따뜻하게 이렇게 반공포로가 석방되는 것 같이 그렇게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세상에. 그래가지고는 이제 2만 7천 명이 석방됐어요. 그리고 8천 명이 아직 석방이 안 됐어. 이 사람들은 탈출을 못한 거예요. 탈출하다가 30명이 또 죽었어요. 설정 넘다가. 그래 놓고는 이제 8천 명이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국 정부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북한도 가기 싫고 남한도 있기 싫다 그러면 인도를 해서 브라질로 이제 보내자. 그래서 한국 정부도 이승만 대통령도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거는 8천 명이 인도를 해서 브라질로 해서 일본은 이제 미국으로 했죠. 주영복이라는 사람이 6.25 때 인민군 이렇게 공병 대장이에요. 중위 대위였죠. 그래갖고 이제 포로를 잡혀서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다 해서 브라질로 가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그 내용을 참 쓴 것이 주영복 수계예요. 대한민국 사람이면은 그런 책은 한 번 정도 사서 읽어봐야죠. 그래야 반공포로가 어떻게 석방되고 6.25 때 어떻게 싸먹고 그리고 석방돼 갖고 인도로 해서 브라질로 해서 미국으로 해서 한국까지 온 내용을 쫙 썼는데 눈물 흘리지 않고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한번 보고 건국전쟁을 촬영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주영복 수기를 봐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반공포로가 석방이 됐어요. 이거하고는 한미동맹하고는 관계없고 한미동맹은 이승만이가 절대 휴전에 도장을 안 적는다. 우리는 휴전을 반대한다. 막 학생들 동원하고 대모고 그러니까 그러면 휴전을 하자. 당신이 원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한미동맹이다. 그래서 휴전 반대에 의해서 한미동맹이 이루어진 거지 반공석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반공포로 석방은 이렇게 한미동맹을 하기 위해서 석방을 했다. 이유가 이호 목사가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